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모터 열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있다 발표를 맡게 된 EM사업부 강도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 5가지 목차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터에서 왜 열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두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전기자동차 구동 모터는 고출력 밀도, 고효율화, 소형화, 그리고 EDU 통합에 따라서 짧아진 개발 주기에 맞춰서 모든 트렌드가 열마진을 동시에 압박해오는 상황입니다. 냉각도 기존의 순행 워터자켓에서 오일 직접 냉각 형태로 변화가 이미 되었고, 건선에 직접 오일을 닿게 해 열저항을 줄여서 출력 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오일 냉각을 고려하려면 3D CFD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3D로, 개발 과정에서 전부 3D CFD로 대응을 하자니 계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오른쪽의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무게가 점점 늘어나고 선형적으로 파워도 증가하는 데서 벗어나 있는 이렇게 피크 파워가 그러니까 출력 밀도가 굉장히 높은 모터들을 3D CFD 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터에 있어서 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요소는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터의 건전 절연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온도가 10도 오르면 절연의 수명은 대략 절반이 줄고 또한 두 번째로 영구 자석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ND 자석은 고온에서 비가 감자가 발생해 설계된 성능을 영구적으로 잃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어링 윤활 등의 기계적인 수명과도 관련되며 모터의 성능 자체는 온도가 올라서 저항이 오르고 이 때문에 손실이 오르면 다시 또 열이 더 발생되는 어떤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냉각을 예측하고 모터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터에서 어떤 냉각 방식들을 한번 상기해 보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공냉식, 순행제 킷,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일 스프레이나 중공축에서 뿌려주는 오일 냉각 방식이 있습니다. 잠수함이나 선박, 대형 기기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의 경우에는 높은 출력 밀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변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히트파이프와 스프레이를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높은 출력 밀도를 위해서 냉각 성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전자기적인 스케일 법칙이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자기적인 손실은 부피에 비례해서 뭐 8배가 증가한다고 치면 부피 증가에 따라서 냉각 성능 자체는 면적과 열 전달 계수가 4배가 되다 보니까 손실의 증가비가 냉각 성능의 증가비보다 느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부피가 커질 때 냉각 열 전달 계수의 증가가 더 낮기 때문에 허용되는 전류 밀도는 낮아지는 사이즈가 커서 출력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전류 밀도를 조금밖에 쓸 수 없어서 출력 밀도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식에서 보면 저희가 냉각 방식을 더 높은 열 전달 계수 H를 높일 수만 있다면 더 큰 그 전류 밀도를 사용하고 더 큰 출력을 내는 반대로 얘기하면 낮은 부피에서 높은 출력을 내는 고출력 밀도를 모터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냉각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오일 냉각 방식에서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고정적 건선 쪽에서 스프레이 방식이 있고 샤프트에서 쳐닝되는 방식들 등 복합적인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마다 시간 스케일에서 CFD를 수백 회전에서 회전 일부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그 단계에서 한 번 격자로 CFD가 얼마나 상세하게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해석 비용들이 달라지고 이거를 한 번에 CFD 격자로 전부 해석하는 거는 엔지니어링적으로 해석 자원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열유동을 유동과 열 두 개의 도메인으로 찍는 디커플링 방식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안시스의 제품군에서는
전자계 해석을 하는 모터캐드부터 맥스웰, 그리고 전통적인 CFD인 플루언트, 그리고 입자 방식의 CFD인 프리플로우, 그리고 아이스팩과 메카니컬의 열 해석과 열등가 회로 방식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신 것처럼 안시스 다양한 제품들로 앞서 언급드린 모터캐드, 플루언트, 프리플로우, 아이스팩 등 모터뿐만 아니라 인버터 열전달 해석까지 구동 시스템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의 냉각을 해석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터의 전자계 설계, 개념 설계 단계에서 출발을 모터캐드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터캐드 램 모듈을 이용해서 전기차의 듀티 사이클 내에서 사이클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전자계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잘 알려진 열등가 모터캐드만의 열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전도, 대류, 복사 등 오일 젯 아니면 뭐 워터 자켓 같은 고려하고 있는 냉각 방식에 맞는 템플릿에 있는 등가 회로를 구성해서 빠르게 개념 설계단에서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안점으로 두 가지 냉각 방식을 살펴볼 건데 앞서 언급드린 트렌드, 이제는 보편화가 되고 있는 오일 스프레이 방식의 그 예제 모터캐드의 예제 모터를 통해서 모터캐드, 프리플로우, 메카니컬의 열해석을 비교하고 또 다른 모터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모터 설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모터 프리우스 2세대의 모터 워터 자켓 형태의 해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캐드에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 준공을 통해서 냉매가 지나가는 거, 그리고 라디얼 형태에서 권선에 직접적으로 스프레이를 하는 회로를 등가 회로로 구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오일제트의 열전달 개수는 실험적으로 추출을 한 개수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함수를 통해서 피팅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 제작 도면이 나오기 전에 어떤 냉각 타입을 정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모터를 냉각까지 고려해서 전자계 설계를 가능하게 됩니다. 앞장의 상관식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자면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템플릿에 맞춰서 입력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즐의 위치, 개수, 총 유량, 샤프트의 회전수, 스프레이 유로 등 워터자켓 유로와 이 스프레이 유로가 커플링이 되고 그 입력만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터의 온도 분포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계산을 통해서 지금 건선의 최고 허용 온도 160도 내 그리고 자속 135도까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냉각 성능을 빠르게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모터캐드에서는 맥스웰뿐만 아니라 플런트로 3D 도면을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우선 플런트로 3D 모델 보시는 것처럼 이 헤어핀까지 모델링이 된 CAD 도면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플런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도면이 자동으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요. 플런트에서 그 오일 스프레이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리우스의 문제로 앞에 거를 살펴보자면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는 아니고 이제 외부에 워터 자켓이 있는 형태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기계는 8극 48슬롯에 모터캐드 예제와 동일하며 냉각수 27도에서 HTC 3000, 손실은 맥스웰 2D에서 모터캐드의 도면을 맥스웰 2D로 넘긴 뒤 맥스웰에서 빠르게 손실의 특정 운전 조건에서의 슬롯 동선, 엔드 와인딩, 촐선 각 파트별로 손실을 뽑아내고 이 손실을 열등가 회로나 외부의 냉각 유동에 관한 냉각 HTC는 열등가 회로의 노드로 적용하고 3D상에서 액티브 파트의 공간적인 배치는 메카니컬 MLPDL의 3D 열 FM 요소로 모델링을 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FM 3D 모델과 열등가 회로를 커플링을 해서 실제 냉각 채널이 플런트상에서는 필요한 냉각 채널이 없더라도 이 효과를 고려해서
트랜지언트한 해석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런트 해석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플런트 상에서 정상 상태 해석을 하기는 수월하지만 그 트랜지언트한 상태, 특히나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전자계와 커플링해서 해석은 굉장히 해석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때문에 플런트의 정상 상태의 HTC를 추출해서 그 HTC를 MAPDL의 서킷 요소로 적용을 하면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열 해석을 트랜지언트 상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APDL과 플런트의 CHD를 통해서 플런트는 숏서킷 상태에서의 그 정상 상태 온도와 MAPDL에서는 트랜지언트로 그 스테디까지 갔을 때의 온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워터 자켓이랑 만나게 되는 스테이터 그리고 그 회전자의 회전에 따라서 공기랑 만나게 되는 그 서킷상의 로터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차이는 10도 미만, 그리고 가장 온도가 그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특정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게 되는 코일은 거의 1도 이하에서 온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워터 자켓보다 앞서 처음 언급드린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오일 직접 냉각은 그 트랜지언트한 스프레이의 고동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플루언트 외에 최근 안시스, 로키 그리고 프리플로의 SPH, 메시리스 라그랑장 기법을 이용한 툴들에서는 이런 오일 냉각의 유동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패널이 SPH 해석, 그리고 오른쪽이 같은 조건에서의 실험 사진입니다. 이 오일이 퍼지는 패턴을 효과적으로 SPH 시뮬레이션이 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동에 관련된 정보를 플런트나 MLPDL에 매핑을 해서 해석 시간을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점은 그 프리플로우는 GPU를 사용해서 해석을 가속시키고 설계 초기 스크린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토캐드 예제 모델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3D로 도면으로 추출하고 이 부분을 그 에이전트 AI를 이용해서 프리플로우 그리고 MLPDL까지 자동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프리플로우 SPH가 나선 자킷과 엔드턴 분사의 오일 유동을 입자로 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냉각 토폴로지를 열등가 회로로 옮겨 MLPDL 하이브리드로 풀면 건선은 152도, 허용 온도 160도 내에서까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이는 엔드턴만 직접 시키고 슬롯분의 코어를 거쳐서 배열되기 때문에 그 분포되어 있는 고동들을 별도의 노드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가 프리플로우의 유동에 MLPDL의 서페이스 구속을 준 시험 결과의 오일의 고동입니다. 회로를 포함해서 이 MLPDL의 과도 해석은 총 13분인데 SPH 실제 이 거동 타임은 8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GPU를 이용한 프리플로우 해석은 5시간, 그리고 이 MLPDL로 회로와 결합한 과도 해석은 13분으로 빠르게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런트로 이용했을 때는 하루 정도 걸리는 해석을 SPH 기반의 프리플로우 그리고 회로 기반의 FEM 열 해석으로 나눠서 5시간 13분이 걸려서 나눠 푸는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MLPDL 상에서 회로와 열 FEM에 하이브리드하게 해석되는 트랜지언트한 열 고동을 확인, 왼쪽과 같이 살펴보실 수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코일의 최고 온도, 자석, 그리고 이 공간적으로 배치, 그러니까 엔드 쪽에 열이 몰리는 부분이 사실 이 코일의 맥스 온도가 될 거고, 스프레이 쪽에는 70도의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어서 냉각에 따라서 열을 뺐음에 따라서 올라가는 온도를 요 오른쪽에 보시는 프리플로우의 그 MLPDL의 그 온도 구속을 역으로 선정해서 두 개를 매칭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MLPDL 3D
열 FEM과 회로처럼 모토캐드 내에서도 3D FEM 대신에 그 전도가 일어나는 솔리드 부분들까지 열등가 회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모토캐드를 이용한 오일젠 냉각의 온도 해석과 플런트 CFD를 비교하면 모토캐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 실험적인 HTC 값을 해석하는 요 모델 말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라미터들을 이용하더라도 한 5도 내외에서의 온도 오차로 CFD와 일치하게 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 비용이 굉장히 오래 드는 플런트 대신에 초기 단계에서 모토캐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플런트가 자체가 정답이 아니라 두 개가 실험 측정 값이 정답이기 때문에 두 개를 유사하게 맞추게 되면 실험과 모토캐드를 더 맞추고 이후에 플런트 해석을 통해서 세 개의 저희가 하나의 그 시뮬레이션 옵션이 더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커플링 해석을 하는지 전자계까지 오늘 모토캐드부터 저희가 출발을 하다 보니까 모토캐드와 맥스웰부터 자동화된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커플링 해야 되는지부터 다시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런트나 MAPDL 같은 열 해석들은 대부분 3D 해석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온도의 분포 거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2D로 해석하는 전자계 모델을 3D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분업화되기 때문에 열 해석인 엔지니어들이 별도이지만 설계 단계에서 온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계 엔지니어가 3D 모델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전자계 단계에서 온도를 모델까지 하는데 허들이 되는데 모토캐드에서는 맥스웰 넘기는 스크립트도 자동으로 지원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커버리를 매개로 해서 플런트, 프리플로우로 3D 도면을 헤어핀 같은 경우에는 엔드 와인딩까지 고려해서 빠르게 모델링을 자동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는 3D, 맥스웰에서 3D 모델 자체를 굉장히 복잡한 구조, 기구 설계자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런 3D 헤어핀 와인딩도 자동화된 스크립트로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이 부분을 2D, 3D 대 3D 손실 매핑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툴 자체를 배우는 게 허들이었는데 에이전트 AI 등을 통해서 그 허들이 낮아지게 되고 나면 저희가 집중해야 될 프레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프레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자면 모터의 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해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여 있는 구리뿐만 아니라 절연물들이 섞여 있는 권선 자체의 이방성, 그 전도되는 방향성이 구리에서 높은 열 전달 개수를 가지는 축 방향에서는 높고 절연물들로 열 전달이 막히는 부분, 라디얼 방향들은 낮은 이런 이방성들을 고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플런트와 프리플로우 그리고 MAPDL에서 이런 이방성 전도들을 각각 적용을 해주고 이 적용에 따라서 최대 20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굉장히 3D 모델로는 나타내기 힘든 미세한 솔리드 간의 열 접촉 저항도 그 면에 대해서 모델링을 실험적인 개수를 통해서 추출을 해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프리플로와 플루언트의 HTC들을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캐드 그리고 하이브리드한 기법의 MLPDA를 이용한 것과 최종적으로 CFD와 실측을 매칭을 했을 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검증용 모터에서 3% 정도 이내에 이방성 효과를 반영을 했을 때 검증을 정확하게 숏서킷에서 검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차이들을 CFD의 역할과 효과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가능한 하이브리드한 방법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이러한 열등가 회로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캘리브레이션 된 회로를 운전 조건에 맞춰서 천이 상태에서 그리고 주행 프로파일에서 실험 데이터와 오차 내에서 가상의 모델을 구축해서 효과적인 다양한 라인업의 차량에 대해서 모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모터 설계, 선행 전자계 설계, 특히나 그 견적 단계에서의 빠른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에 모터캐드를 이용하고 이를 제품 설계, 상세 설계까지 그리고 CFD 등의 3D 모델까지 넘길 때 앞단의 견적 설계에서 사용한 모터캐드 도면을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자동화 기능들이 제공되고 파이안시스 등의 API와 최근에 에이전트,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했는데 를 이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선 다양한 안시스 제품군들에 따른 효과적인 모터 전자계와 열 해석의 옵션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해상도의 플런트 CFD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의 회로, 전도, FEM, 격자 방식의 CFD, 입자 방식의 CFD 각자 몫이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엔지니어가 하는지에 따라서 유연하게 골라 쓰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계 엔지니어, CFD 엔지니어, 시험 엔지니어들의 어떤 그 도메인 전문성에 따른 그리고 툴 익숙도에 따른 장벽들이 존재했는데 최근에 에이전트 AI와 안시스 그리고 모아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도구들을 통해서 그 장벽들을 제거하고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물리적인 커버리지 그리고 정밀도 어떤 개발 단계에 있는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터 개발 단계에서 열 해석에 초점에 맞춰서 발표를 드렸습니다.